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미국은 상승했고요. 유럽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큰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 10시 또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등장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이슈들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잠시 후 오전 10시에 열릴 거고요. 시작이 될 거고, 오늘 밤 10시인가쯤에, 밤 9시 반인가 10시쯤에 아마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중요한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죠? 분명히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와 물가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 지금 물론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AI와 AI가 아닌 소외된 친구들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대장은 AI지 않습니까? 대장은 AI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I가 잘 나가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언제 이 AI 친구들이 언제 주식시장에 매크로 변수에 관심이 있었냐 이겁니다. 언제 무슨 이슈에 관심이 있었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AI가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한 작년 10월쯤부터 사실 AI는 그냥 지 혼자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지 혼자 올라가기 시작해서 주식시장이 통째로 올라간 거지. 언제부터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금리나 기대감이 둔화된 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영향을 미쳤죠. 그죠?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 AI만 잘 나가고 다른 친구들이 소외가 된 거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 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큰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장은 AI고 이 대장은 매크로적인 변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지금 매크로고 뭐고 간에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대선 후보 토론회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도 만약에 오늘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열심히 싸워요. 여기서 열심히 싸워서 뭐 예를 들어 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뭐 누가 뭐 조금 더 잘 나갔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대선 후보의 어떤 대선에 대한 뭐 결정이 나는 게 아니죠. 그죠? 여전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가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대선 후보 토론회와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은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건 맞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쳐갖고 주식시장이 막 근본적으로 바뀔까? 저는 일단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이 훌륭한 단타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물가지표가 좋게 나오고 그러면은 AI 친구들이 핑계를 대고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은 얘네가 안 좋으면 얘네 핑계를 대고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작용을 될 수 있을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솔직히 언제부터 이런 이슈들이 AI에 영향을 미쳤냐 이거예요. 그죠? AI는 그냥 솔직히 지 혼자 뭐 실적이 좋다 이러면서 그냥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혹은 뭐 실적이 좋다 앞으로 뭐 성장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중요한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약간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좀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어젯밤은 뭔가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어제 아침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은 이미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급락을 한 건 이미 한국 증시에 어제 반영이 된 거고 지금 이 순간은 한국 증시에 마이크론이 급락하고 어젯밤에 뭐 엔비디아가 안 좋고 이랬던 거는 이미 반영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어젯밤에 조금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젯밤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어젯밤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엔비디아가 좀 영향을 좀 같이 받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9%,
마이크론이 7점 몇 프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쪽에 반도체 섹터인데, 배가 많이 물러있는 반도체 섹터인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AMD나 뭐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IT 빅테크 종목들, 예를 들면은 이제 어제부터 잘 나가기 시작한 아마존, 또 뭐 애플, 뭐 원래 잘 나가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좀 잘 나가기 시작했고, 한동안 한참 소외가 돼 있던, 어디 갔지? 네, 테슬라 여기 있네요. 테슬라 같은 친구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일단 눈에 띄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어젯밤은 또 러셀 지수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뭐 좀 안정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만 보면은 러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러셀 지수 계속해서 요즘에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1% 상승, 이따가 기술적인 이야기 좀 볼 거지만은 조금 중요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해석은 일단 다소 제한적으로 하긴 해야 될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이슈들이 사실 대놓고 얘네를 특별히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런 가정 하에 어젯밤은 제 생각엔 약간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어떤 변화냐, 지금까지는 AI 쏠림, 나머지 종목도 소외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주식시장이 딱히 통째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가총액은 계속 유지가 된 상태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순환매에 나타나는 듯한, 건전성을 회복하는 듯한, 그래서 AI가 조정이 좀 나오고 소외됐던 친구들이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젯밤에요. 기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러셀 지수 차트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ETF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뭐 레버리지 붙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젯밤 러셀 지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셀 지수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렇단 말이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빠질 듯 했지만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고, 어젯밤에 이제 보시면 중요한 어떤 매물대, 어떤 이런 거를 장대 양봉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러셀 지수는 급락의 위기에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였는데, 얘가 일단 조금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것 같다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죠? 요런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사이에서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를 상단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6월 24일 이날의 양봉의 고가가 어떤 저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박스권이라 설정을 한 거고, 근데 아무튼 박스권을 거의 극복을 해가지고 이 중소형주로 조금 볕이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좀 한번 좀 볼게요. 그냥 편의상, 이것도 그냥 편의상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그냥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ETF 가격, 반도체 지수 ETF 가격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한번 조정이 살짝 나왔죠. 가격 조정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젯밤에 회복을 하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고, 5일선이 여기 있는 이런 봉들의 엉덩이를 쿡쿡쿡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한 반도체 지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반도체 지수의 모습, 또 그리고 러셀 지수의 모습을 봤을 때는 AI가 약간 조정이 좀 더 심화되고, 러셀 지수나 아니면 다우 지수, 이렇게 평상시에 좀 소외됐던 친구들로 돈이 좀 쏠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소외됐던 나머지 IT 빅테크 친구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존이라든가 뭐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테슬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제껴야 되겠죠. 지금 테슬라는 이제 별로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테슬라가 뭐 가지는 그런 의미는 소외됐던 친구가 좀 올라온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거 좀 차트를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아마존이 최근에 보시면
아마존이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는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착해서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근데 반도체는 조금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이라든가 아이고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지금 요즘에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입니다. 하방 경직성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다시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애플은 또 어떤 거예요? 애플도 또 지금 보시면 좀 비교적 강하단 말입니다. 애플도 이게 죽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잘 나가겠다라는 계속해서 올라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애플은 여기를 넘지 못해서 여기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추세 전환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위쪽으로 극복하면서 여기서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이대로 아마 죽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저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과 쭉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현상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그 결론을 내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AI 반도체는 일단은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AI나 반도체 섹터에서는 한동안 집중이 심화되던 AI나 반도체 섹터는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다. 반면에 소외됐던 친구들은 조금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오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쥐구멍에 볕이 들어봐야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좀 전에 러셀 지수 보셨다시피 러셀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위쪽까지 이 무거운 저항대 어떤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힘이 쌓여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좀 매집을 좀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일단 상승은 지금 일단 목표치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좀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은 하여튼 AI 친구들이 좀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친구들이 러셀 지수 같이 소외되던 친구들이 조금 쥐구멍에 볕들 가능성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아마존하고 뭐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이런 것들 확인했잖아요. 같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얘네는 아직까지 강하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빠질까요? 오를까요? 나스닥은 별로 안 빠질 가능성. 나스닥은 뭐 적당히 조정이 계속해서 그냥 지속될 그런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막 대폭락을 하는 그런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 같은 걸로 비리비리 빠지더라도 좀 적게 빠지는 조금 좀 적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좀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 100 지수인데 뭐 그냥 이것도 편의상 그냥 이제 ETF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죠? 나스닥도 지금까지 보시면 강하단 말입니다. 나스닥 아직까지 이거 죽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서는 못했지만은 근데 지금 보시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일단 보이거든요. 일단 나스닥은 올라간다. 나스닥은 반도체 지수가 일단 지금 약한 건 반도체 지수다. 나스닥은 아직 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강하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쭉 드려봤는데 하여튼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요약해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자면은 나스닥은 일단은 빠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다른 친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존, 애플 이런 친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그래도 안 빠지고 찔끔찔끔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기간 조정 지속 가능성. 대신에 이제 한동안 시장을 지나치게 지 혼자 이끌던 AI는 지속 조정 가능성 조금 좀 보이기 시작했고 러셀 지수가 의외로 조금 좀 선방할 가능성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어젯밤에 좀 나타난 어떤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런 가능성이 어제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대선 토론회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시장에 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살짝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생각을 이제 앞서가면 안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야, 테슬라가 좋다라고 했을, 테슬라 좋다. 그럼 전기차 좋다. 그럼 2차 전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도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오늘 한국 증시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고 있자면은 일단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한국 증시에까지 연관이 되는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일단 그래 보입니다. 뭐 테슬라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2차 전지가 오른다. 이거 연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뭐 AI 반도체가 미국에 있는 AI 반도체가 뭐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야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부진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도 연관을 시킬 수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 아직까지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움직임이 그래요. 특히 하이닉스 보시면은 전혀 끄떡도 없습니다. 물론 반도체 지수하고 이 한국 증시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국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미국에 있는 이런 흐름과는 좀 별개의 흐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야 네 말대로 이제 AI가 조정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소외됐던 친구들이 올라가면은 야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야 그럼 코스피가 올랐다가 한동안 이제 코스닥에 소외되지 않았냐 그럼 이제 드디어 코스닥에도 벼들고 코스피가 죽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미국 증시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그러니까 나스닥이 조금 뭐 앞으로 그래도 찔찔찔찔 올라갈 수 있고 AI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러셀 지수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 아직까지는 제한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 기술적으로 그런 신호는 봤다 이겁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근데 그냥 평상시 흐름 그대로입니다. AI를 하긴 그렇죠. 어쨌든 반도체 쏠림 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소외, 뭐 2차 전지라든가 코스닥 친구들의 소외 이런 것들은 일단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죠. 이거는 코스피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물론 음봉이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 강한 거고 코스닥은 뭐 양봉의 상승이지만 5일선도 제대로 넘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흐름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존 흐름은 한국 증시에서는 일단 계속된다. 미국에서 뭐 어떤 흐름이 약간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미국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일단 기존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잠깐 여기 뭐 코스피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평상시하고 비슷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현대차 이런 종목도 잘 나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약했던 거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들 마이너스 1% 급락입니다. 뭐 삼성 SDI는 마이너스 2% 급락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소외되던 친구들 계속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자동차, 현대, 모비스 이런 것들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거고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조금 좀 음봉이 나와서 그런지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또 물 말아먹고 있죠. 알테오젠, HLB 이런 친구들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친구들이 많이 오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코스닥의 부진 그리고 코스피의 쏠림 한국 증시는 일단 계속 그대로 간다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대로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열심히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어쨌든 뭐 아까 전에 다 봤던 내용이긴 한데 나스닥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 AI가 조금 쉬어가고 그 자리를 다른 친구들이 메우면서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거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S&P 지수도 뭐 그냥 뭐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일단은 변동성 베팅한 거는 일단은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 오늘 완전히 다 일단 청산 예정이고요. 변동성 지수 이게 오타가 자꾸 나네요. 그죠? 변동성 지수 어젯밤에 죽었다고요. 이쯤 되면은 사실 그죠? 뭐 물론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레벨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아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경계해야 될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빅스 올라간다라고 베팅한 건 일단은 철회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뭐 일단 뭐 오늘 밤 혹은 뭐 금요일부터 해갖고 뭐 약간 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슈들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일단 베팅의 타이밍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좀 위험관리 청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금 들고 일단 기다려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얘네들이 일단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놨고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일단 얘네들은 뭐 빠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나스닥 올라가고 싶어하고 S&P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일단 그런 모습들. 올라가면 아마 뭐 급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일단 뭐 AI 반도체는 일단 분명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러셀 지수가 하여튼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중요하게 이평선 모여있던 자리를 돌파한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3대 지수 다 강합니다. 양대 지수 다 강하고, 그죠? S&P 나스닥 강하고 러셀 지수까지 다 같이 강합니다. 다만 이제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올지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어쨌든 이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막 죽어 있긴 한데, 어쨌든 한번 터질 것 같긴 한데, 변동성 지수가 그렇다고 지금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기에는 근거도 없고,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얘가 급등할 수 있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변동성 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살아나는 그런 일은 일단은 보니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빅스 아이디어는 일단 철회하는 걸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젯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낙관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요. 미국은 일단 낙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채권 시장도 뭐 보시다시피 금리가 뭐 좀 떨어지는 등, 물론 여전히 이런 압력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압력. 이거 채권 선물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압력받고 있다는 건 이 금리가 올라가려는 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일단 어젯밤에는 분명히 일단 금리는 좀 떨어져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보시면 금리가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서 슬슬 좀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은 좀 정해졌는데, 워낙 혼조한 구간이라 베팅을 하고 싶지는 일단 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는 가만히 있었고요. 어젯밤엔 달러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강달러가 조금 안정이 됐는데, 추세적인 달러 강세를 지금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물가지표에 따라 뭐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본과 유럽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라서, 솔직히 이 달러 강세의 추세는 조금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어젯밤에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는 좀 안정적인,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값이 뭐 찔끔찔끔 빠지고 급락폭락이 아니고, 국제유가 이런 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달러가 약하면서 조금 더 올랐던 것 같고, 금값도 뭐 보시다시피 급락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계속해서 그냥 잘 그 옆으로 설설설 기어가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금값은 하락 압력, 또 그리고 구리 같은 것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자재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젯밤 뭐 중국 증시 뭔가 베팅을 할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증시는 일단 오늘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중국 어젯밤에 ETF인데 어젯밤에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제 소외된 친구들의, 그러니까 쥐구멍에 벼뜬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러셀 지수 그런 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렇다고 소외됐던 중국에 볕이 든다 그런 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변동성이 터졌죠. 드디어 차분한 구간이었는데 변동성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까지 이제 목표치는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정체돼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달리는 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급락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GDP라든가 경제지표 발표됐는데 시장에 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패스할게요. 이런 것들 패스하고, 뭐 월가에서 고개를 든 경기 침체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 시장 강하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패스하고요. 뭐 일단 위기 신호가 보여야죠, 그죠? AI는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건 AI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아마존이 또 빈자리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아마존이 빈자리 막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침체 전망 요런 건 가볍게 그냥 한번 기사만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또 그리고 뭐 재무부 7년물 입찰 금리 4.276 수요가 견고하다, 뭐 국채 입찰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유럽 증시는 좀 부진했는데 프랑스가 다시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럽 증시 전반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여튼 근데 어젯밤 프랑스가 이제 급락을 한 거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기사이긴 한데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 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그 번역을 해보니까, 극우 쪽이 RN이죠. RN 얘네가 뭐 그 36%의 뭐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그 반대쪽은 뭐 2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약간 좀 전국 불안이 다시 좀 재점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번 주 초에 6월 30일 날이 그 일단은 무슨 투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에도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일단 6월 30일 투표 전까지는 어떤 그 전국 불안에 관한 이런 불안정성,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좀 계속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급락을 했다라고 해도요,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혼조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여기서 무조건 더 빠진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깨야지, 이 자리를 깨면은 이제 정말 많이 쏟아질 수 있는데 깰지 안 깰지 모르는 거고, 일단은 답답한 구간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위쪽에 저항 확인은 충분히 끝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오는, 일단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긴 있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 어제 독일 증시는 좀 잘 버티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받긴 했죠. 어젯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 일단 그 좀 전에 보셨던 이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그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증시가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일단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 보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봉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바꾼 거예요.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게 그 영상의 녹화가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무슨 선이 있죠? 점점점점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여기 이 라인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어젯밤 종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지금 중요한 저항 자리를 거의 돌파한 장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레벨업이거든요. 한 번쯤 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얘가 좀 많이 튄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심각한 문제가 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6월 30일 날 뭐 선거 결과도 있고 7월 7일 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경계 정도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막 얘가 올라갔으니까 AI가 폭락하고 지금 막 그런 식으로 일단 연관시키면 안 되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대장은 AI고 AI는 무슨 뉴스가 나와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무슨 위기로 간다라 하더라도 이런 시장의 위기가 주식시장으로까지 전이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정석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 비트코인은 요즘에 좀 안 좋죠, 그죠? 비트코인은 요즘에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안 좋습니다. 비교적 좀 차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다 봤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더 올라가고 싶어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 한국 증시는 일단 어떻게 되려나, 일단 뭐 한국 증시는 일단 평상시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사실 폭등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즘에 한 몇 거래일째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보시면 풋옵션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다 깨고 죽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 증시가 지금까지 아직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이제 조용한 분위기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풋옵션이 중요한 자리를 깼다, 이런 얘기는 풋옵션의 하락 목표치 더 열렸다, 풋옵션이 확 죽어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수의 급등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옵션을 보지 않더라도 사실 선물 차트로만 봐도 그런 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긴 해요.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달리 조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코스피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쭉 빠졌다 올라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스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한 번에 오른 건 아닌데 대충 한 파동이라고 보고 대충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이거까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코스피는 여기서 뭐 어떤 자그마한 핑계만 주어지면은 여기서
지금 뭐에 360부터 해갖고 390까지 한 거의 30포인트 오른 거죠. 한 380부터 해갖고 또 한 선물 30포인트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저기 위에까지 사실 상당히 크게 열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죠, 급등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힘, 계속해서 일단 상승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급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조정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올라가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상승 목표치는 굉장히 크게 열릴 것이다.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올라가겠지만은 삼성전자보다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그죠? 이것도 어제부터 말씀드린 거긴 한데,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큰 종목이 하루에 5%씩 움직이고 있어요. 하루 5%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하이닉스는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지금 보시 급하게 올라갈 만한 명분도 없진 않아요. 이번에 21선도 터치 안 하면서 이렇게 지금 조정을 거의 끝내는 모습이죠. 얘가 어딘가만 탁 돌파 한착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10%씩도 몇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안 AI 쏠림, 나머지 주식들 소외라고 지금 그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 약간 변화가 나타나려 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끝나려면은 뭔가 좀 극적인 변화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이닉스라든가 코스피 같은 게 투기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어떤 기존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오버슈팅 같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하이닉스와 코스피가 급등한다라고 해서 2차 전지하고 코스닥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또 오산일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제가 오늘 드렸던 이야기는 다 각자 좀 제한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고요, 한국은 이렇고, 어디는 그렇고 그런 겁니다. 중국은 또 알아서 또 지금 혼자 급락하려고 하고 있고, 제 각각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